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연애 감정으로 상대를 대해 주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 20대 여성. 상대가 이를 거절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폭언을 하거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리고 상대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만 무려 10여 명이 넘고 그중 한 부부가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왔는데요. 자신들을 향한 인신공격과 폭언을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다가도 그때뿐 계속해서 반복되는 괴롭힘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제보 사연인데요. 별별 상담소 오늘 사연은 부부가 함께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팀이고 그 밖에 제3자와 지금 갈등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부가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고요. 그 20대 여성 최모 씨로부터 부부 모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이 부부는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 남편이 최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결혼 전으로 그 괴롭힘이 부부 모두를 향하게 됐던 겁니다. 일단 이 부부랑 그 최 씨가요, 모두가 같이 대학 동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이랑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던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지난해 여름에 그 SNS 통해서 동문끼리는 이렇게 저렇게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최 씨랑 동문인 걸 알고 어찌저찌 마팔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최 씨가 남자친구라고 불러도 되냐 이렇게 대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동문이랑 밥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화들짝 놀라서 아 그건 아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물어와서 아니다, 넌 좋은 친구다 이렇게 몇 번이나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최 씨는 계속해서 난 포기 안 했다면서 집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몇 번 만나서 뭐 동문이라니까 밥 먹고 차 마셨을 뿐인데 나 남자친구라고 불러도 돼라니요. 자, 그때는 물론 제보자가 결혼 전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애라는 건 서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남편분이 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같은 학교 동문 지인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착각을 한 거죠. 뭐 기회 되면은 커피라도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같은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인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호의를 호감으로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아, 네. 근데 뭐 이제 약간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여러 명한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 남자한테 호감을 표시를 하고 그쪽에서 거절을 하면 그때부터 욕하고 유언 비하하고 성적 비하하는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SNS나 유튜브나 막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제보자 부부 중에서도 이 여성 아내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6년 동안 다 대학 동문이니까 이 언니 동생 아는 사이였대요. 그동안 이 여성이 하는 행태를 많이 본 거죠. 그 남편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한테 고백을 했던 거를 심지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대요. 아이고. 근데 그 중계에서 그냥 뭐 좋은 친구라고 뭐 그 남성이 얘기하니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 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였어 언니 뭐 차였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완전 나도 이 여성들도 욕 먹으니까 아 정말 남자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해줘야만 되는 그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남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호감이 없으면 이제 그쪽에서 거절하면 이렇게 욕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니 뭐 단톡방에서야 친구들은 아우 그 남자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위로를 해주려고. 자, 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아 남자친구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 그런 거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런 통보를 들었으면 본인은 이게 아닌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제보자 중에 아내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 엄마야 날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팔짱을 딱 끼는 걸 받아줬다. 아, 그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 결혼 전 남편 진짜 예의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의 이런 모든 걸 좋아해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중에 지금 거절을 하고 네. 이렇게 거절받게 되면 또 그 남자들을 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들이 이제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사건 반장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구체적인 내용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넌 날 거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런 노래를 본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 월스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었고요. 둘이 어디 한번 잘 해봐라. 나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즐겁게 크리스마스 보낼 건데 너네 둘은 진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섬세하라고 그랬지. 근데 나는 너 수준의 여자가 아니야. 나는 더 높은 급이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노래가 다 오롯이 다 제보자 부부를 향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조금 더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이 노래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그냥 간단히 불러주겠습니다. 너의 눈빛이 날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 널 좋아한다는 착각 따위 하지 마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란 너의 착각. 넌 그저 김칫국을 마시고 있을 뿐이야. 제가 불러봤어요, 그냥. 가사는 본인이 만들고. 박 변호사님, 예, 때리고 싶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슷한가요? 똑같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디스하는, 저격하는 노래를 막 올리는 거 박 변호사님 괜찮아요? 근데 이게 특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게 아마 그렇지. 특정이 안 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는 이 제보자 남편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너 그러지 좀 마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저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부터 이 여성이 헤어져라 하면서 그렇게 종용을 했고요.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보자가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긴 한데 누가 봐도 오해할 상 아니냐면서 오히려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제보자가 열받으니까 손 넘었으니까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오히려 본인이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끊고 SNS에 뭐라고 하냐면 인신공격글을 퍼다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결혼해서 심지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둘이 헤어졌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예.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 같은 동문, 또 직장 동료, 소개팅했던 사람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아는 것만 18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그 디스곡이 올라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 SNS에서 소위 말하는 저격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제보자 부부 중 아내가요, 이 최 씨한테 소개팅을 해준 남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땐 이런 정도의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소개를 해줬던 건데 그 남성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이 최 씨한테 공주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물론 최 씨 입장에선 이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분노에 차서 그 SNS에 그 소개팅남의 인상착의 등을 굉장히 자세히 올리면서요. 이 남자 조심하시라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오늘의 궁금증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오늘의 궁금증 왜 이래? 자, 현재는 모든 걸 비공개 처리했는데 또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이죠. 제보자 부부가 그동안 그러지 마라, 선 넘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 사과를 또 하긴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잊혀질만 하면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채널에 그 노래도 올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뭐 유튜버가 이분의 사건을 좀 다뤘대요. 그랬더니 사과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줬는데 이것도 좀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게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누구를 특정해서 누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노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공공연하게 했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게 갈 수가 있지만 그런 또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최 씨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법률로서 이 사람을 고소해서 뭐 법률로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무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이 제보자 부부 부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법적인 걸 우리 박 변호사님께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연애 망상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일종의 망상 장애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정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랑 조금만 관계가 있거나 혹시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애정 망상의 증상이 있는데 그런데 애정 망상 증상만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정 망상은 주로 뭐 이렇게 18명한테까지 이렇게 뻗치지는 않고 또 주로 예를 들면 유명인이나 이제 나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능력 있는 남성이나 여성에게 이제 꽂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망상장애적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꺼리가 필요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꺼리를 나를 관심을 갖고 동조를 받고 또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 있는 나의 어떤 나만의 불쌍한 스토리 같은 게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가 나쁘네요, 안 되셨어요, 속상하시겠어요 라는 어떤 관심을 주면 그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자존감을 유지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깊은 애정 결핍의 문제로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 자신도 망가지고 또 타인도 굉장히 피해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어떤 남성에게 집착을 하거나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걸 SNS에서 2차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이런 분은 일단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그냥 아픔이 있구나라고 넘기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팀장님 짧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분한테는 절교, 단절해야 되고요. 그래도 계속 연락 온다. 그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 고소를 하세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더쇼님 정말 노래가 저런 가사라고요 하셨는데 네, 실제 가사 맞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세로이님 이런 거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하셨고요. 귀여운 루피님 18번이나 사랑에 빠지고 18번이나 차인 것도 대단하다 하셨고요. 나만의 햇살님 저런 분들은 상대방이 제대로 행동해도 혼자만의 세상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